하고 있는데 이게 저 버튼만 맥스로 좀 버튼 알고 아니 저 위에 거 알았어 유로야. 저기 혹시 목소리 안 들리는 사람? 목소리 안 들리는 사람 없니? 자, 오늘은 일단은 지금 그 무료 특강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는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과학 토론 대회가 1학기 때 중요 대회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올림피아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그때 그 10명, 15명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뒤에 그 수업을 갖다가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공부도 할 겸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제가 혹시 나오면 또 대비를 갖다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갖다 하게 됐어. 지금 이 학교 여기 학원의 그 상황이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듣다가 만약에 지금 오류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영상을 지금 하나 더 녹화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영상 녹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장님한테 이거 끝나고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혹시 그 다른 것들을 좀 보고 싶으면 선생님이 예전에 좀 찍었던 것도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중동중하고 그 다음에 잠실중하고 주제가 나왔어. 그래서 나온 학교들 거를 미리 좀 오늘 이 무료 특강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갈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개요소 수업을 갖다가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는 기본 틀이야. 기본 틀. 이 기본 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 근데 이 그릇이 왜 중요하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갖다가 쓰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빠른 글쓰기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쉽지가 않아.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내가 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틀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근데 학교에서 보는 거는 이 기본 틀 부분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갖다가 좀 보고자 해. 혹시 여기서 진짜 개요서 단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개요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없어? 다 연습을 하고 온 거야? 혹시 우리 모자 쓴 친구는 주제 뭘로 연습했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작년에 학교 대회에서 나가지고 썼는데 작년에 쓴 게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최근에 나온 주제들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치?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 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주제 발표한 학교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은 사실 내가 이 틀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학교 대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틀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갖다 시키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 주제가 나온 거는 중동중학교 같아. 중동중학교. 자, 근데 이 돈룩업이라고 하는 약간 우리가 이 코미디 영화가 있어.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혜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돼? 멸망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끝에 제시를 하잖아. 근데 원래 이 영화 말고 우리가 여기서 그 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영화들이 있었지. 혹시 본 거 있어?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재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주제로 한 딥 임팩트. 그리고 또 우리가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는 실제로 그 소행성에 우리가 안착해서 어떻게 그 소행성을 갖다가 핵폭탄으로 쪼개버리지. 그런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이 돈룩업은 선생님은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관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문제점으로 꼬집으면서 실제 지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은 정치인들이 2만 년 후에 미래의 지구에 가서 죽는 모습을 마지막에 재현해줘.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왜? 돈노법은 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뭐가 나오냐면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구를 파괴할 만큼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올 때 인류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서론에서 이렇게 좀 잡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 영화의 줄거리에서 끝에 부분에 나오면 해성 충돌까지 6개월 남은 자, 시간 동안에 자, 뉴스하고 정보는 계속 그 위험성을 갖다 알리고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스타하고 틱톡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 전파력을 갖다 못 따라가는 거야. 실질적으로 예전에 TV 시청률이 너네 느끼니 50%가 나왔다는 게 근데 그 50%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TV 볼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을 때지. 지금은 우리가 종편이 있고 디즈니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2% 3%대만 우리가 기록을 해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갖다 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심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못 끌으니까 나중에서야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는 혜성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때서야 경각심을 갖다가 깨닫고 착해지는 순간이 한 장면이 나와.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서론을 잡을 때는 돈노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SNS를 갖다가 이기지 못하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서 배경으로 잡아줘야 되는지, 그리고 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이거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 쓰나미가 밀려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나라로? 야,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럼 동네에 있는 산까지 아니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고층 건물로 우리가 대피를 갖다 해야 되겠지? 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 다양하게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주면 사실 지구에 우리가 소행성이나 해성이 떨어진 사례는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가 있었지.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분석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론에 꺼내주고, 자, 그리고 이 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갖다 말하려면 다른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경보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 자, 이때 경보 시스템에 우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이야. 일본은 화산 폭발, 쓰나미,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험으로 거기 매뉴얼을 갖다 짜놨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여기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의 경보 시스템을 일본 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썼어? 근데 일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피 모의 훈련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례하고 우리나라의 사례하고 어때? 비교를 갖다가 또 해보는 우리가 표나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면 되겠지.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논제에서 우리가 까먹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과학적인 대안점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이 사용되어졌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해야 돼? 포인트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끄집어내줘야 우리가 여기서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여기서 얘는 좀 달리 봐야 될 게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된 영화잖아.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파괴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해? 지구를 파괴시킬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파괴가 되어졌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안점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성을 갖다가 파괴할 수 없을 때에 대한 대안점을 두 개를 따로 잡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의 대안점을 갖다가 우리 적는 방법이 문제점을 갖다 제시하고 대안점을 적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점을 적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점을 갖다가 적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패턴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마음이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 어른, 즉 평가자가 그걸 보고 뭐 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이해하려면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프도 들어가서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은 그림이나 그래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뭐 해야 돼? 반드시 옆에다가 설명해 줘야 돼. 설명을 안 해주면 그걸 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아. 그리고 너네들도 해봤잖아. 표나 그림, 그래프가 들어가고 나면 왠지 모르게 여백이 어때? 많이 남지? 그 여백이 많이 남는 걸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설명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나온 것들을 갖다가 대안적으로 제시한 다음 주장하고 기대효과하고 미래적 가치인데 선생님이 이거 매년 개요서를 갖다가 가르쳐보지만 너네들이 어디까지는 잘하냐면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뭐가 우리가 여기서 잘 못하냐면 대안점하고 주장이 완전 따로 놀아. 왜? 아니 주장을 갖다가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부분에서 주장을 갖다 할 때는 자기가 잡은 대안점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다 주어야 되니까 대안점을 갖다가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주장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을 갖다 해봐야 되는데 그 예측이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기대효과를 갖다가 나는 주장과 기대효과를 하나 묶어서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대신 이 기대효과가 참 우리가 적기 힘든 이유는 선생님 때하고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상상력이 좀 달라. 상상의 범위가 다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접하는 미디어가 달라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상상력 있잖아. 그것들을 다 기대효과에 적으면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거 빠르게 적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적은 다음에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서 보완하는 거야. 이 부분을. 자, 그리고 미래적 가치는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할 친구들은 마지막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에서의 키포인트는 이 서론, 결론으로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서론과 나는 결론에 치중을 해. 그래서 너희들이 치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텐데 내 거를 갖다가 참고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 자, 일단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잠실중학교의 주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주제가 나왔어. 인공지능에 관련되어진 분야의 주제야. 바로 얼굴 인식 기술인데 그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쓰고도 있지만 오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항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돼서 정말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기술을 갖다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우리가 악용 사례가 많아. 특히 요새 들어서 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 딥페이크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던데 그 우리 반 친구들한테 수업할 때 야 은행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현금 9천만 원을 갖다 찾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가 찾은 금액이었어 라고 얘기해줬어. 그 현장에서 선생님이 그걸 봤거든. 여기 대치동에 있는 신땡은행이야. 근데 그걸 은행의 직원이 말렸어. 잡았어. 근데 왜 그런 거 같더니 할아버지가 딱 보여줬는데 아들이 병원에 있는 거가 사진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 아들이래. 아들이 맞대.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냐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얼굴이 어떻게 돼? 번지르르 반짝하잖아. 그것들이 있는 영상이야. 정말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써서 과학적으로 제시를 갖다가 해. 해결 방법을.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선생님이 원래 그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나왔지. 정의 쓰고, 배경 쓰고, 사회적 반응 쓰고. 근데 이 정의는 안면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써도 되지만 안면 인식을 갖다가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왜 안면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중요해졌는지. 사실 안면 인식은 우리가 손가락 지문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봤지? 홍채에서. 근데 이제 홍채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얼굴 전체에 대한 윤곽으로 간 거지. 근데 얼굴 윤곽을 갖다가 우리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부분의 포인트만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입히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벗겨서 그냥 입히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어쨌든 보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 자, 그리고 안면 인식 허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다양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론에서 우리가 해주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뭘 강조하느냐? 서론을 적을 때는, 서론을 갖다가 여기서 내가 표현하고자 할 때는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맛보기처럼 적어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게 훈련시키는 친구들, 이게 같이 수업한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론 같은 서론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본론 같은 서론. 서론이 짧으면 내용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없어. 특히 이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단촐하게 적었지만 이 안면 인식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어진 배경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왜? 아까 문제에서 여기 순기능도 있지만 뭐가 있었어? 역기능도 있단 말이야. 역기능은 분명히 문제점이야. 그 문제가 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배경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얘기를 갖다 끄집어내기가 좋아? 본론으로 끄집어내기가 좋지. 이게 개요서가 있잖아. 짧은 하나의 소설이야, 소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고 높이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내가 끝에 쳐올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글에 이 기승전결, 즉 높낮이가 있어야 돼. 이런 부분에 리듬감이 없으면 이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잘 안 보게 되어지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연습은 너희들 세대가 자, 3페이지 개요서 쓰지, 5페이지 보고서 쓰지, 나중에 수행평가 1페이지짜리 내지, 보고서 쓰지, 나중에 너네 서술형 문제로 시험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쓰기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너네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볼 때 어디가 여기서 내가 이어질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항상 다음 부분도 이어질 부분은 사회적 반응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배경에서 필요로 한 이 문제들, 필요로 해서 우리가 끄집어낸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는지에 대한 배경을 갖다 잡아서 본론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본론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우리가 사실 이 사례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순기능은 피해가 없을 거야. 그지? 근데 역기능에 대한 피해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리든 아니면 통계치든 그 분석을 갖다가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 제시하는데 안면 인식 기술에서의 가장 창의적인 대안점은 얼굴 인식 코드 보안이야. 근데 얼굴 인식 코드 보안을 갖다가 우리가 하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컴퓨터의 그 내용물 자체가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 지금 해킹의 단계에서 가장 최고가 어디야? 양자 컴퓨터잖아. 양자 컴퓨터가 창이면 양자 컴퓨터가 방패이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점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세대는 다 무슨 세대야? 메타버스 세대고 NFT 세대잖아. 왜? 너희들이 MZ 세대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너네를 무시할 수가 없어. 선생님 때는 주식이지만 너희들은 뭐야? 암호화폐란 말이야. 가상화폐. 근데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는 이유는 그 가상화폐에 적용되어지는 그 가치, 돈의, 머니의 가치가 아니고 원래 이 가상화폐는 시작할 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보안성이 더 뛰어나게끔 되어졌지.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점을 갖다가 여기서 찾아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론으로 잡으면 역시나 주장, 기대효과,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순환시켜서 마무리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아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중등교육에서 나온 이 주제를 똑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처음에 서론의 정의, 배경, 사회적 반응 쉽게 말하면 단어만 얘기하면 정의, 배경, 반응을 갖다가 쓴 다음에 거기에서 분석, 피해,
대안점을 갖다 쓴 거잖아. 그리고 결론에서 우리가 뭐 써? 주장, 효과,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 썼단 말이야. 이 두 글자씩이 다 포인트가 돼. 이거는 아예 너희들이 여기서 쓸 때 이걸 머릿속에 좀 외웠으면 좋겠고, 만약에 글을 갖다가 쓰는데 공간에 이 어떤 배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공간을 갖다가 자기가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쓸 건지 대충 감이 오잖아. 자기 패턴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얄밉지만 개요소에다가 공간을 미리 나눠서 딱 그만큼만 쓰는 거야. 그만큼만 써서 그 내용을 갖다 채우고 차라리 그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나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개요소를 갖다가 지금 쓰는 과정에 있어서 개조식이라는 부분으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강남 성구에서 그리고 목동에서 내가 이 개요소 수업을 갖다가 해서 입상한 친구들의 작품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따 보여줄 텐데, 자, 너네가 썼던 방식하고 맞는지 봐봐. 아까 우리 입상했다는 그 친구도 개조식으로 썼어? 와, 어떤 짧은 개조식, 긴 개조식 섞어서. 자, 그러면 이따 한번 봐봐. 자, 여기서 과학토론대회 우리가 할 때 핵심은 단어의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개조식은 정말 개조심처럼 조심해야 돼. 왜 개조식이 개조심이 되냐면 그거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개요소에 입상을 갖다가 시켜보지 않았을 때 개조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그 이유는 강남 3구는 절대 짧은 단어의 나열을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는다. 짧은 서술형의 문장을 원칙으로 해.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글 쓰다 보니까 자기가 에세이를 갖다가 쓰고 있지, 사문형의 문장으로 그것도 노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연관성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연관성을 갖다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메타버스하고 NFT로 아까 지금 선생님이 그 이야기했던 부분의 순서대로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갖다가 해봤어. 자, 윤성아, 메타버스가 뭐냐? 너는 좀 컴퓨터를 잘 알잖아. 가상현실? 그럼 가상현실하고 메타버스하고 같은 거야? 뭐 달라? 가상현실은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그럼 NFT는 뭐야? 몰라요. 규현아, 너 NFT 들어봤어? 몰라? 들어보긴 한데 뭔지. 그래? 그러면 너네들은 나중에 이 NFT를 갖다 할래, 유튜브를 갖다 할래 그러면 너네는 뭐를 갖다 할 거야? 모르니까 모를 수 있지. 근데 NFT를 해야 돼. 왜?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만 돈을 벌잖아. 근데 NFT는 가상자산, 독립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자산이야.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한번 보자. 자,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한 주제 키워드를 갖다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을 빼도 돼. NFT하고 이 메타버스의 가장 주제 키워드, 핵심 주제는 가상이야, 가상. 정해지지 않은 세계. 근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어왔던 건 가상현실이잖아. 근데 가상현실의 확장판이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야. 근데 메타버스는 왜 확장판이야? 지금 가상현실을 우리 지구로 보면 이 메타버스는 뭐야? 전 지구적인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한 개념을 갖다 잡을 때 정의, 배경, 반응 잡기 쉽지 않아. 주제 키워드가. 왜?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새 어른들도 무슨 강의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수업을 갖다 듣냐면 몇백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수업을 들어. 근데 그 몇만 명이 수업을 듣는 게 바로 뭐냐면 NFT 강의야. 근데 이 NFT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그 NFT하고 메타버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네들이 연결성을 갖다 찾는 게 이 주제 키워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찾으면 어떤 주제가 나오든 메타버스하고 NFT에 관련된 내용을 다 풀어낼 수 있다. 이거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론에서 과학적인 분석 사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자,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나에 대한,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 짜내야 되는데 메타버스하고 NFT 피해 사례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기술이잖아. 그리고 컴퓨터잖아. 근데 우리 컴퓨터를 우리가 항상 악용할 때 나오는 피해 사례를 갖다 보면 다 똑같지 않니? 너네 SNS에서 벌어지는 피해 사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피해 사례 다를 것 같아? 다 똑같아. 근데 왠지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사람들도 익힐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똑같이 기술을 익히면 그 상황에서도 나쁜 상황이 또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단지 이용하는 기술만 달라질 뿐인 거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하고 달라? 아니야, 안 달라, 똑같아. 그래서 이 대안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찾을 때도 사실은 이 퀘스천 마크를 갖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가 주장과 기대과 미래적 가치는 당연히 알 수 없지. 왜? 여기서 어떻게 이 내용이 써질지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의부터 내릴 텐데, 아까 윤성이가 이야기했던 메타버스의 정의는 가상현실과 정의가 정말 이야기 잘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먼저 정의를 갖다 내릴 때, 맨 처음에 우리가 1992년에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처음 사용되어졌던 용어더라고, 이게. 근데 이 메타버스는 정확하게 딱 한 단어로 꼬집으면 여기 확장 가상세계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상현실인데 그 가상현실을 갖다 더 확장한 거지. 그래서 초월을 갖다가 의미하는 메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우주를 갖다가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합성된 신조어, 바로 가상우주.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뭘 갖다 만들었어? 회사의 명을 메타로 바꿨지. 그 메타로 바꾸게 되어진 게 뭐야? 지금의 어떤 것보다도 초월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고 우리가 유튜버가 얘기한 거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최근에 순천향대의 그 신입생 입학식을 이 공간에서 했어. 근데 너네들 이거 보면 선생님 세대는 나는 싸이월드가 생각이 나. 너네는 싸이월드를 모르겠지만 싸이월드는 내 미니홈피를 가질 수 있었고 내 공간에서 지금 SNS 활동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이 평면에서 우리가 했던 거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입체화된 거잖아. 가상 공간으로.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난 새로운 꿈을 갖다가 우리 꾸게 됐어.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앞으로 강의를 갖다 계속 하고 싶어. 야, 근데 강의를 갖다 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피부는 점점 짜글짜글해지고 눈꼬리는 처지면서 갑자기 부피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강의를 갖다가 하기보다는 이제 강의를 갖다 놔야 되나? 이 생각 갖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어느 하나 모두 다 자기 모습이 없어. 나에 뭐가 있는 거야? 아바타, 즉 부캐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그런 부캐를 갖다가 활동을 해서 메타버스에서 이런 부캐들과 만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부분을 학원에다가 적용하면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처럼 저기 줌 수업 듣는 것처럼 어떻게 돼? 친구들이 학원에 오지 않아도 여기서 똑같이 수업을 갖다 받을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평면상에서의 수업이 아니고 공간상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재현할 수가 있는 수업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입학식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커다란 의미를 가져. 근데 이거는 SK가 이 순천향대학의 입학식에 무료로 제공을 갖다가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반응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다 체크한 사례야. 왜? 완벽한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용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NFT 같은 경우에는 딱 정의를 내리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우리가 자산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토큰 자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진 데이터 단위라는 것. 근데 그게 고유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상호 교환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상호 교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서로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특정 마련되어진 공간에서는 교환할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여기 윤성이가 A라는 게임을 해. 근데 게임 유저에서 완전 상급 1등이야. 근데 선생님은 B 게임을 갖다 하는데 나도 좀 해. 근데 서로 간에 그 게임에 갖다 참여하고 싶어서 게임에 관계되어진 자산을 갖다 바꾸고 싶어. 만나서. 그러면 내 부피가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와
아바타가 만나서 서로 간에 NFT를 갖다 뭐해? 다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트레이드 할 때 우리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 그 부분에서 왜 너네가 무기 같은 거 살 때 현질한다고 하잖아. 근데 거기에 매겨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이잖아. 근데 그 돈이 이제 인터넷 컴퓨터에서 데이터 코드화 되어진 자산으로 다시 표기가 되어지면서 그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갖다가 한 사례야. 자, 너네 여기서 제가 선생님 그림을 보여줄게. 이거 너네 아마 알 거야. 크립토펑크. 이 크립토펑크 이 그림, 이 이미지 하나가 51억이야. 왜? 51억이야, 51억. 홍콩 달러 357만 달러인가 그래. 이 그림 하나가. 근데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크립토펑크에서 내놓고 팔았는데 어떤 건 1억이고 어떤 건 4억이고 막 이래. 근데 이게 문제는 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51억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겨져서 팔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너희들 봐봐. 앞으로 너희들 세대는 이 크립토펑크와 같은 세대인데 너네들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확보를 갖다가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너희들의 능력 중에서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뭔가를 갖다 확장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능력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사진으로든, 그래서 메타버스의 주인공인 메타, 즉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인스타에 기재되어져 있는 사진 있잖아. 그 사진에다가 이 NFT 기능을 넣겠다라고 발표를 갖다가 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사진이 다른데 우리가 도용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도용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사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지느냐? NFT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갖다 사진을 올렸어? 그럼 사진에 NFT를 갖다가 우리가 부여받은 사진이 100개야. 그러면 나는 그 NFT에 대한 부분의 100개가 100명 그룹에 있는 내가 리더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 100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실질적인 그룹의 리더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사진, 비디오, 오디오가 이제 디지털 파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부분에서 이 진품 증명서의 역할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오용해서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하는 일들은 없어질 거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여기서 혁신적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인 거지. 왜? 선생님이 윤성이 걸 갖다가 내가 도용해가지고 막 쓰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소송을 걸겠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의 저작권을 우리가 그동안은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걸 디지털 코드화 시키게 되면 디지털 코드화 되어진 진품증명서가 아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노출되기 때문에 컴퓨터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우리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검열하게 될 거라는 거. 자, 그게 바로 NFT 세상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갖다 내리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갖다 쓰려고 했더니 개조식으로 쓰면 그냥 우리가 가상우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쓰면 이게 개조식이 돼.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의를 갖다가 내릴 때 여기 전체에 대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써주고,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앞서가면 이 부분은 토큰이다 라고 해서 문장으로 끝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선생님 가상현실의 정의를 하나 더 보여주는데, 메타버스하고 여기 NFT는 정의가 완전 서로 달라, 이건.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컴퓨터를 갖다가 사용하긴 사용하지만 이거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자,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것을 기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가상현실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맞먹는 거 하나가 있지. 증강현실. 증강현실이 있어. 근데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단어는 좀 얘기가 좀 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진을 갖다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얘를 갖다가 쓰고 있으면 내가 앞에 펼쳐져 있는 공간들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근데 지금까지는 너네가 이거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아마 알 거야.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갖다가 내가 시청하는 정도인 거지. 내가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참여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지. 근데 이제는 참여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는 느낌도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에서 뭘 갖다 개발하고 있냐면 인공 감각 접촉 장갑을 갖다 개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윤성이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윤성이의 그 느낌을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니야.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전해지는 부분에 그냥 소스 코드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하는 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지. 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NFT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 지금 윤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상현실은 무조건 1인칭 시점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고, 메타버스는 다 부패를 갖다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갖다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서론의 정의를 갖다 잡았을 때 배경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메타버스가 왜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NFT가 왜 도입이 됐는지 나도 궁금해. 우리가 여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놓기는 했지만 그 사카시라는 사람이 만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주인공이 없잖아. 만든 주인이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도입이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봤더니 제일 중요했던 거는 편의성이야.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TV에서도 부캐 얘기하잖아. 그 가상의 아바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바타를 갖다가 활용하면 얘들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원 수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유치원생이 된 상태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오용일 수 있지.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수준 높은 수업을 갖다 받을 때 부캐로 대학교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공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돼.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을 갖다 찾고 있는데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타팩토리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갖다가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을 해. 그래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면 그걸 갖다가 현장에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 메타팩토리를 갖다가 우리 이용을 해. 자, 그리고 NFT 같은 경우에는 도입의 배경이 사실은 암호화폐부터 우리가 출발을 갖다가 하지만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이 암호화폐의 우리가 진화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 가상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모든 거에 상표 출원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근데 가상 공간에서 출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저작권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명기한 게 바로 뭐야? NFT야. 그래서 이 NFT는 상표 출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즉 우리가 여기서 써먹어야 될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너네들이 독립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독립자산을 갖다가 환전할 수 있는 거래소, 즉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금융사들도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지원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느 나라냐면 국민은행이야. 그리고 국민은행이 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그러고 나서 이제 농협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늦었어. 왜 늦었느냐?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갖다 그동안 했었잖아. 그래서 어느 은행만 그걸 갖다 취급했었냐면 농협만 취급을 했었어. 근데 농협은 그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규제를 풀어놓으니까 이제 앞다투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달려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 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컴퓨터를 갖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기술적인 결함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킹이 우려가 되는 일들,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그랬었잖아. 거기서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개발자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피해를 갖다가 그대로 소비자들이 우리가 받게끔 되지. 근데 그 부분은
뭐를 하든 간에 이 내용은 어디를 가나 다 나오는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여기 너네 저번에 서울시 토지를 갖다가 판 거 알아? 그 픽셀이라고 하지? 화소 하나가 1억이야. 픽셀 하나가. 서울시를 픽셀로 나눴을 때 그 픽셀 하나가 1억인데 제일 비싼 땅의 픽셀이 얼마게? 알아맞혀봐. 100억이야. 근데 그거를 실제 토지 주인들이 왜 내 땅이 너네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고 넘어져서 이게 중단됐어. 그게 어스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가상 토지에 대한 판매를 갖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걸 할 수 있어. 뭐냐면 퍼러비스라고 우리가 게임사 있잖아. 게임사에서 나오는 너네 지도들 있잖아. 그 지도의 땅을 갖다가 자기 땅으로 배분해서 이용에 대한 부분에 사용료를 갖다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상의 토지이긴 하지만 가상 공간에 있는 그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갖다 인정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소유권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이용할 때 우리가 뭘 갖다 쓰는 거야? NFT를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유치를 갖다 하는데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너네들이 보안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블록체인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거야. 이 블록체인이 있는 한 해킹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를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종식시킬 수 있어. 이 블록체인이 뭐냐면 자, 지금 너네가 여기 그 암호화 카페 거래소가 공격을 당하잖아. 근데 한 군데만 있으면 한 군데가 해커가 와서 집중 공격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거의 폭파되다시피 하잖아. 근데 블록체인은 A 블록, C 블록, B 블록 이게 다 있을 때 그 A, B, C 블록을 한꺼번에 동시에 공격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갖다 파괴할 수가 없어. 그게 블록체인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B, C 중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 중에 나 B만 파괴를 했어? 근데 내 정보가 없어진 줄 알지만 A하고 C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거래소가 즉 쉽게 말하면 블록이 100개면 100명의 해커가 동시에 공격하지 않으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용한 그 거래소를 파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진행한 입학식 봤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이 부분에서 아까 일본의 최대 금융사,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최대 금융사는 국민은행이야. 근데 그 국민은행에 우리가 해당되는 노무라홀딩스가 암호화폐 전담팀을 갖다가 발족했어. 그러면서 NFT 팀을 별도로 따로 신설을 했어. 근데 왜 금융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가질까? 그게 독립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 가지고 갈 것인가? 자, 본론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석이 일단은 기초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프는 나오면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위나 있는 것들로 잘라서 붙일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허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써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개요소에 넣어서 이걸 복제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의 급성장이 이루어져서 모든 회사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 쓸 때는 꼭 뭘 적어야 돼? 자료의 출처. 출처를 갖다가 어디에? 자료 밑이나 아니면 개요서의 하단에 꼭 적어줘야 해.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그 메타 팩토리, 즉 메타 공장인데 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는 자기 자동차를 갖다가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안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다 직접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내가 차 안에서 뭘 할 수 있어? 회사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너네들 혹시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 해봤지?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내가 캐릭터가 돼서 거기 게임 속에 들어가서 너네가 대화를 갖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완전 신문물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갖다가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4차 산업의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중축이 되는 바로 사물 인터넷이야. 근데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 부분이 4차 산업의 혁명을 갖다 이끌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남는 시간에 대한 소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 즉 컨텐츠가 중요해지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그 컨텐츠를 갖다가 여기서 하려면 사실 현대자동차가 필요한 건 뭐냐? 컨텐츠야. 왜? 하드웨어는 너무나도 잘 만들기 때문에. 근데 컨텐츠를 갖다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하나인 CJ E&M 있지? 그 CJ E&M과 결합할 거야. 근데 CJ E&M이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거기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CJ에서 100만 유튜버 그룹이 있어. 100만 유튜버 그룹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디아라고 해. 그 디아를 CJ E&M에서 지원하고 운영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 파장력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크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100만 유튜버들이 동시에 그걸 갖다가 다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몇 천억을 갖다가 써서 광고 홍보하는 것보다 거기 하나 띄우는 게 어때? 훨씬 PPL 효과가 크겠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여기에 제공을 갖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네 요새 유튜브에서 우리가 그 유행하는 뭐 주접 댓글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요새 유튜브에서 우리가 유행하는 게 주접 댓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여기서 유행인가 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네들 세대에서는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선생님 때는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우리가 터진 거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여기 이 하나의 예야. 자, 근데 메타버스는 아까 우리가 쌍둥이 공장을 만들어서 실제 상황하는 거는 네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진행할게.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센트럴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 삼성 837을 갖다 개설했는데, 이 837은 우리가 뉴욕에 있는 워싱턴 스트리트에 있는 매장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놨어.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면 뉴욕 워싱턴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쇼핑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 덥지? 잠깐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네 앞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왜냐면 삼성에서 인수하는 것 중에 글래스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 인수하는데, 글래스를 갖다 인수하면 이 안경에서 내가 직접 홀로그램으로 여기 있는 공간을 갖다 찍어가면서 내가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잖아. 스마트폰이 필요 없고 내가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공연을 갖다가 즐기고 컨텐츠를 갖다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메타 뮤지엄, 그다음에 콘서트,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심지어 운동까지도 내가 트레이닝 코치가 내 앞에 있지 않아도 그 가상 공간에서 이 메타짐을 갖다가 운영하는 트레이너한테 내가 운동을 교육받을 수 있지, PT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진짜 다양해. 교육, 영화, 게임, 방송, 관광, 공연, 전시까지 어느 하나 이용 안 되는 것들이 없어. 너네 그럼 앞으로 코로나 때 이번에 겪으면서 너네 아마 알았을 거야. 자기 공부 성향을. 나는 현장에 가서 꼭 공부해야 되는 타입이야. 근데 이 줌에서 수업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양자를 다 해결하려면 공간이라고 하는 매개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공간에 갖다가 가상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장소는 문제가 없어. 집에서 수업을 들어도 문제가 없어. 근데 선생님도 여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혼내는 것도, 야, 너 자지 마 하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반응을 다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반응들을 체크할 때 여기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병원에서 우리가 아파서 우리가 여기서 다리가 우리가 기부스라서 전혀 못 움직여. 근데 그 친구가 가상 공간에서 부캐를 갖다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를 갖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는 아프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게 되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부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전체가 될 거라는 거지. 선생님이 그 옛날에 봤던 우리가 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 근데 블레이드 러너에서 우리가 단점이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나이가 이제 60세가 되어가는 이제 할아버지가 곧 되어가시는 분이야. 근데 의자에서 10년간 나오지를 않았어. 의자에서 10년간 벗어나지가 않은 거야. 그럼 뭐만 하고 있었냐? 의자에서 이 VR 기계만 우리가 끼고 가상 공간에서 계속 생활을 갖다 한 거지. 근데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죽였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중독적인 부분이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한테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점을 갖다가 찾을 때 내가 거기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보완,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 신변의 안전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에 대한 그 보완, 하게 되면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점을 제시할지 눈에 딱 보이게 돼. 자, 아까 여기 이 51억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가치를 매기는 이 51억에 대한 이 부분이 자, 정말 가능한가? 자,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안 돼, 또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너네들이 여기서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게 완전 새로운 소통 문화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또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 너네 틱톡에 있는 그 누구야? 우리 런닝맨에 나오는 아저씨, 지석진 아저씨, 틱톡 할아버지. 근데 그 지석진 아저씨가 맨날 런닝맨에 나와서 구박받고, 그리고 이제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근데 어느 사이인가 틱톡의 그 구독자 수가 280만이라며. 여기 김정국 아저씨나 유재석 아저씨가 못 따라가는 숫자야. 280만이면 틱톡 거의 상위 그룹, 최상위 그룹이야. 지석진 아저씨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지석진 아저씨의 뭐가 돼버렸어? 힘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소통 문화에 대한 부분의 새로운 형태가 사람의 우리가 어떤 위치 있지, 사회적 지위를 바꿔줄 수 있다가 NFT 가장 정확한 정의야. 이게. 그래서 이 독립적인 자산이 사회적인 지위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소통 문화가 우리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와 뭐 해야 되나? 결합하고 융합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너네들 세대에서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갖다 새롭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디지털 자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에 대한 차별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네 우리나라 영화배우 중에 그 하정우 씨라는 영화배우가 있잖아. 근데 요새 하정우 씨 영화에 안 나오잖아. 뭐 하고 있게? 재판? 아니야. NFT 제작자로서 활동을 해. 그래서 저번에도 NFT 경매에서 하정우 씨 작품 12작품이 팔렸어. 이해되지? 하정우 씨가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NFT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뜨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 인물들이 있게끔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안84가 부럽다. 솔직하게. 왜? 기안84가 가지고 있는 웹툰 있지? 웹툰 한 장 한 장이 다 뭐가 돼? NFT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던 디지털 자산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색채감으로 표현이 됐다면 그것들을 갖다가 소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변환 요소가 곧 또 새로운 자산을 갖다 만들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를 창출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구를 갖다가 우리가 고용을 했냐면 아마 봤을 걸 로지. 로지라는 이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잖아.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잖아. 가상인간이잖아. 근데 가상인간인데 인스타를 갖다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고 CF 모델을 갖다가 찍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 만들어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무슨 광고를 갖다 찍는데 그 로지가 계약한 계약금이 35억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권에 대한 부분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브랜딩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상 부캐, 즉 가상 아바타, 가상 인간이 여기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곧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양화되어지면서 아까 그림적인 요소의 아바타가 아니고 실사의 아바타가 곧 나올 거야. 왜? 싸우지 마. 엄마한테 NFT 사달라고 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MJ세대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가 너네 이거 혹시 이건 아니겠지만
이거 혹시 입어본 사람? 곰표 패딩. 여기서 우리가 이 곰표는 원래 밀가루 회사잖아. 국수 만드는 회사. 근데 이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상표를 이렇게 내놨지. 내놓으니까 그거에 갖다가 이 곰표 브랜드, 곰표에서 만든 게 아니야. 곰표 브랜드를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젊은 스타트업에서 만든 게 곰표 맥주야. 곰표 맥주는 처음에 우리가 약 3개월 동안 이 곰표 맥주를 갖다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곰표 패딩에 대한 부분들은 절판되고, 자, 그 다음에 곰표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른 아이스크림을 갖다 제치고 거의 1등을 갖다 했었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도 바로 너네들 세대에서의 우리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묶여서 이거라고 하는 NFT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곰표 그 그림 있잖아. 그것이 NFT 가치로 우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이거를 갖다가 딱 하나로 비교해 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가상화폐에 우리가 즉 암호화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근데 얘는 우리가 여기서 은행으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금융의 민주화라고 놓고 보면 쉽게 말해서 그것들을 갖다 결합시킨 머니네고 했었어. 근데 이 NFT는 컨텐츠의 민주화야.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지. NFT가 컨텐츠를 통해서 독립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나 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결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 그만 읽고. 네? 이거 중요한 저기 너 그런 거 알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혼나는 줄 알았어. 자, 미디어 레고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을 내가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윤성이하고 나하고 같이 지금 여기서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두 개의 미디어가 합쳐질 수 있어. 그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어떤 미디어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융합적인 부분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NFT다. 이거. 자, 그래서 선생님 가지고 있는 교재 70권도 다 지금 전자교재화 시키고 있어. 그리고 올해 선생님 무슨 작업을 갖다 할 거냐면 컨텐츠 민주화잖아. 내 그림을 갖다가 내가 손수 직접 다 그려서 책에다 넣을 거야. 그게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대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지.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진짜 다 찾아봤는데 어찌나 그렇게 뻔한 이야기인지 난 그걸 모르겠더라. 자,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사례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인데 원래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벌어졌던 이제 실제 사례야. 2003년에 이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다.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범죄와 도박, 폭력 사건이 우리가 계속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어. 근데 너네 심즈 있잖아. 심즈에서 기능이 빠진 게 하나가 있어. 화는 내는데 폭력에 대한 행사를 갖다가 심즈에서 하도록 했니 아니니? 게임 속에 그것이 빠져 있어. 왜? 그것이 되어 있으면 이웃 간에 싸움 났을 때 실제 심지에서 어떻게 되겠어? 이웃과 다투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 빠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피해 사례 중에 나는 선생님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바타끼리 성추행이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야. 근데 여기서 2016년에 VR 게임에서 퀴브 이하르라는 그 한 여성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남성 이용자에게 성추행을 당해 논란이 되게 됐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피해 사례에 지금 있더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 뭐냐면 이런 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VR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에서는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 간에 이제 우리가 있으면 개인 경계 이 특정 1.2m를 유지하도록 절대 손을 터치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현실로 얘기하는 뭐야? 접근 제한이지? 그래서 접근 제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 적용해서 여기 확실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네들 세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영화 나중에 한번 봐봐. 안 봤으면 진짜 재밌어. 근데 이 레디 플레이 원에서 이 친구가 끼고 있는 이 VR 말고 여기 장갑 있지, 옷. 이 옷과 장갑을 입으면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든 거에 대한 체험을 갖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선제 조치로 만약에 여기서 이 성범죄와 유사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차단해버린다고 하면 아까 같은 이런 개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메타버스는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을 갖다 하는데 실제로 NFT는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NFT는 이게 우리가 자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NFT, 먹튀에 대한 이 비중이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 자료는 체이널 리시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우리가 분석을 갖다 한 건데 2020년에 우리가 43억 달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했어. 즉 NFT 먹튀 비중이 여기 있는 피해 사례 중에 1%도 안 됐어. 근데 2021년 1년 만에 가상화폐 범죄 피해 중에서 NFT 사례가 거의 약 40% 육박하는 거지. 이거는 왜 이러냐면 NFT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안 돼서 그래. NFT하고 가상화폐하고는 엄연하게 달라. 쉽게 말하면 가상화폐는 돈이잖아, 머니. 얘는 컨텐츠란 말이야.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격을 매겨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처럼 내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야.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어떻게 투자했다가 지금 당한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했다 할 때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떤 점들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 것 같더니 개발자나 운영진에 대한 이 부분의 실명을 갖다가 공개 안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왜 공개를 하고 있어? 틀 건데. 그지? 자, 근데 우리 거래량이나 홀더 수가 적으면 의심. 이 거래량이 우리가 여기서 너무 주식에서 적어도 문제가 되거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적으면 개인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거짓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일정 거래량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의심해서 탈퇴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평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인스타가 좋기는 하지만 인스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중국은 실제 인스타를 갖다가 보고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여성한테 갔는데 그 인스타에서는 여기서 우리 분명히 여성이었잖아. 갔는데 남성이야. 아저씨야. 근데 그 선생님도 몰랐는데 이 모습을 여성으로 바꿔주는 어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방송을 갖다 할 때 그 어플을 갖다가 여기다가 딥페이크처럼 씌워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야, 아저씨가. 40대 아저씨가. 그래, 거기서 그 갔던 젊은 그 남자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것보다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맹신은 절대적으로 안 돼. 근데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맹신을 하기 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지. 의지가. 나만의 필터링이 필요한 거야. 나만의 필터링이. 자, 근데 이 먹튀 피해 사례는 이거 봐라. 코드 감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거 기술이야. 이거 나중에 너네들이 대안점에 갖다가 쓸 때 NFT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코드 감사 서비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꼭 써놓으란 말이야. 여기는 이거 그냥 다 적지 말고 코드 감사 서비스만 필요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개발팀하고 투자자 정보잖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 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오는데 디스코드 다이렉트 메시지 크기. 이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 오는 DM 있잖아. 그 DM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 받지 않도록 이거 다 꺼놔야 된다. 왜냐면 우리 이런 SNS를 갖다가 하다 보면 메신저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혹시 그거 받으면 내가 1,000억을 가진 재산가인데 나 내일은 죽어. 그래서 내 재산을 물려줄 너가 필요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먼저 보내야 돼. 이런 메시지가 올 때가 있거든. 그런 메시지를 갖다 받지 않도록 다 뭐 해야 돼? 차단하고 삭제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왜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이 편지를 갖다가 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NFT 먹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크게 없는데
코드 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은행에서도 금융을 갖다 담당하는 은행에서도 개인 투자금을 예금을 갖다 해놨던 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주잖아. 그래서 그 5천만 원에 대한 이 보상 사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처럼 NFT 최소 보상 사례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대안점에서 그런 보안을 갖다가 통해 대안으로 제시를 해도 괜찮다는 거지. 자, 또 볼게. 자, 이거는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걸 봐봐. 게임 중에 미르4라는 게임이 있는가 봐. 근데 그 미르4에서 거래소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이 다량으로 획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2031년까지 이 사람은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많이 사줬는데, 쉽게 말하면 너네가 현질을 많이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이유가 돼서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이 미르4 운영 회사에서 이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고객센터에다 얘기를 했더니 계정을 풀어줬는데 아직 풀어줬더니 뭐냐면 이 다량 획득한 이 아이템들 있잖아. 다 공개 날아가 버렸어. 없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계정이 그냥 아예 정지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여기 이걸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계정 정지 당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보상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이 미르4라는 게임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한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거기서 이걸 이용하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 성장시킨 거잖아. 그러면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미르4를 갖다가 만든 그 회사의 발전에 뭐 한 거야? 기여를 갖다가 한 거야. 그러면 기여한 사람으로서의 법적 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2차 보상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여기서 단지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정지 당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여기서 이것만 보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 삼아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 NFT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킹에 대한 우리 피해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 그래서 이 해킹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막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 NFT는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 하나가 해킹 디스크를 갖다가 들고 CD를 들고 해킹 툴을 갖다가 돌려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지금은. 왜냐면 이 미디어잖아. 미디어에 대한 독립자산에 대한 부분에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해킹 보안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미비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강화해서 하려면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전문, 전담, 팀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것들이 갖춰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지. 지금 이제 막 회사들에서 이제 이걸 팀들을 갖다 발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팀에서도 정보가 부족해. 왜? 새로운 일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창의적인 대안은 너희들 어떻게 할 건가? 선생님이 오늘 창의적인 대안은 사실 좋은 것과 나쁜 것 딱 이렇게 세 가지씩을 단어, 키워드만 여기서 뽑아봤는데 창의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실제 개요서를 갖다가 보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 갖다 좀 해줄게. 이 키워드는 여기 개인이 경계하는 부분, 아까 개인 경계, 즉 접근 권한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이거 중지시키는 기능이 있었잖아. 그것들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이 온라인상에서, 즉 가상공간 현실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대다수 다 누구야? 여성이잖아. 그럼 이 여성에 대한 이 부분이 인터넷상에서도 뭐가 돼? 약자가 되잖아. 약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을 꼽을 때 그 성범죄가 우리가 여기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개인의 경계, 즉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허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현실 세계의 불평등이 그대로 어떻게 돼? 온라인상에서도 가상공간에서도 이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성범죄에 대한 예방이 여기서부터 와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보를 보호해줄 수 있는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갖다가 하고 왔는데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킹을 해가지고 내 몸의 절반을 잘라서 돼지를 갖다 붙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몸은 다리인데 팔을 이렇게 되나?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해킹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태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도 이제 지금 이거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직업을 갖다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꿈을 갖다 꾸게 되는 거지. 자, 너네들이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우리가 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엘리아이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메가스터디가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를 갖다가 활용한 인터넷 강의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메타버스를 갖다가 활용한 인터넷 강의들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 뭐가 필요할까? 선생님이 필요하겠지? 근데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컨텐츠야. 근데 메가스터디는 컨텐츠가 없어. 다 사오지. 너네가 거기서 보는 하이탑 그 강의 있잖아. 하이탑 한 학기당 비용이 600만 원이다. 한 권당.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이탑 중등 1학년 거를 갖다 내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될 때 1학년 거 전체 한질이잖아. 그러면 그 한질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받으려면 600만 원을 갖다 아니라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1년 동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영상 강의를 찍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컨텐츠 있지? 그게 우리 얼마? 3,600만 원. 즉 4천만 원 가까이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까 NFT와 같은 독립자산의 컨텐츠를 갖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실제 어떻게 되겠어? 이 메가스터디에 대한 매출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지? 그리고 새로운 자산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생산 직업들이 따로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이 되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도 연예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부캐라고 하는 부분은 내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바꿔서 새로운 활동들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현실판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가상 인구는 어떻게 돼요? 가상 인구 늘어나겠지? 가상 인구는 가상 공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 인구는 반드시 증가할 거야. 근데 이 가상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가상 인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없지. 그럼 뒤에 뭐가 생겨야 돼? 가상 센터가 더 증가하면 아니 가상 국가가 생길 거야. 되게 무서운 현실인 거지. 그럼 거기서 새로운 국회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상 국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나중에 미디어 측에서 인정을 갖다가 해주는 순간 독립국가로서 가상 국가가 뭐에 운영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현실판 국가하고 가상 국가 간에 뭐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겠지? 그거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창의적인 키워드를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새로운 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실판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사례는 그대로 옮겨놓으면 된다는 거. 단지 여기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갖추는 거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가 빠르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선점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주장은 선생님이 그냥 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나는 메타버스는 실제로 그냥 노는 공간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갖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메타버스 하지만 우리는 메타버스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어떤 노는 공간, 재미만 우리가 위주로 한 공간이 되어버리면 이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가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여기 이 메타버스가 노는 공간이 안 되려면 실제 노래나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모두 다 우리가 여기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갖다가 뭐해?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굉장히 우리 치중을 갖다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이 문구는 기대효과이긴 하지만 주장이기도 해. 그래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밑도름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기대효과로 하면, 우리 한국으로 하면, 이번에 우리 한국에 BTS 있잖아. BTS가 만약에 NFT의 가치를 가지고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해봐.
지금 BTS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만약에 2,000억이야. 2,500억 정도 돼. 그럼 2,500억이면 NFT 가치로 했을 때는 이 BTS 코드 하나만 가지고 2,500억을 매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 우리 자, NFT 코드로 만들어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럼 한국의 한복을 NFT 코드로 만들면 한복의 종류가 워낙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술을 갖다가 문화의 접목을 갖다 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의 홍보는 한국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프라가 존재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갖다 우리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메타버스와 NFT의 가치라는 거야. 자, 그럼 미래적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너네가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건 미래적 가치일 텐데,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가치 세 개로 나누는데 딱 나누면 우리가 그냥 얘기했을 때 사회적인 가치는 문화야.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는 우리가 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취업률이나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도 돼. 그리고 윤리적 가치는 책임의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를 갖다 얘기해보면, 자,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중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2년 전부터 ESG 경영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오면서 이 메타버스나 아니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의 경영 능력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갖다 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이번에 계획요소를 갖다가 작성할 때도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이라는 이 5글자를 꼭 이해하고 있다가 나는 계획요소에 써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완전 신종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도 해. 이거는.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신뢰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NFT를 갖다가 활용해서 독립적인 자산의 시대가 우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했는데, 자, 이 NFT를 갖다가 활용한 독립적인 자산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은행이 우리가 돈을 갖다가 보관하고 보석을 보관해주고 금덩이를 보관하는 시대에서 미디어의 자산을 갖다가 보관하는 시대로 바뀔 거야. 근데 너네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갖다가 이제 할 때, 아까 메타버스가 그 인터넷 속의 가상 공간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직업을 갖는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상 공간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되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가상 공간에도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올 때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학원을 갖다가 메타버스로 꾸미게 되었을 때 학원의 공간을 하게 되면 학원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눈물을 갖다 흘릴까? 임대업주들이야. 이해돼? 그러면 우리 사회적 전반으로 이 가상 공간을 운영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건 이 지금 건물들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건물들의 우리가 활용률이 어떻게 돼 있어? 엄청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메타버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현재 이 시대는 우리가 오히려 역기능을 우리가 역순환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맞이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임대업자들이 그런 건물에 대한 이 부분의 활용률이 떨어져서 우리가 부의 축적이 더 이상 안 되는 형태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사회적 가치야. 이해돼?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반사회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적인 가치는 아까 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재미나 의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치중되어 있어. 근데 이 메타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활용한 이제 앞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작품 거래의 시대가 올 텐데 디지털 작품 거래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플레이스에서 우리가 29점인가를 갖다 팔았는데 단 10분 만에 매진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갖다가 보고 뛰어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희들이 공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나 이 NFT에 대한 관계에 이어진 이야기들을 좀 정확하게 면밀히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너네들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너네는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커서 들어오게 되면 늦게 시작해야 돼.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여기서 너희들이 입시라고 하는 부분의 틀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근데 미국이나 아니면 심지어 일본도 그래.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우리 유럽은 더해. 거기에 애들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를 치를 동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권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커리큘럼 과정들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접하다가 보니까 걔네들은 자신의 미래 직업을 갖다가 너희들처럼 30대 이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언제부터 시작해? 20살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10년이 빠르잖아. 그 10년이 빠르니까 당연히 이거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면서 너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리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서 좋은 점도 있어. 왜냐면 이제 부캐, 즉 아바타를 갖다가 이용하면 중증 장애인들 있지. 식물인간 되어진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 식물인간인 거지. 생각은 살아있잖아. 그럼 본인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는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갖다 배제시킬 수 있는 것도 메타버스야. 자, 그리고 또 NFT 같은 경우에는 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직은 이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갖다 높이려면 디지털 거래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갖다 높여야 돼. 왜 우리가 그 택배를 갖다가 나중에 반송을 했는데 택배 반송받은 회사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벽돌이 들어가 있고 그 무게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벽돌을 갖다 넣었던 건데 그거는 엄연하게 거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하게 되면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개요서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 자, 너희들이 지금 작성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개요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나의 보여진 나의 어떤 장점을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연습은 선생님이 어른이 돼서 내가 성장해 오는 과정 중에서 제일 필요했던 것들이거든. 근데 그거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걸 대회로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도전해본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선생님이 이걸 갖다 또 설명해 줄게. 얘들아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다시 시작할게. 잠깐만 쉬었다가 오자.